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별일은 없죠. 그리고 계속 요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얘가 위로 뚫어줘야 되는 모습이 나와주긴 해야 돼요. 오늘이 끝나면 우리는 이 주봉을 앞두고 있죠. 주봉 모양이 보면은 지금 6주째 상승인데, 이게 아래로 지금 꼬리들을 다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지지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요 주봉이 계속 양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사실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이 주봉에서의 RSI죠. RSI가 70을 연속으로 돌파했을 때는, 그다음에 얘가 다시 한번 70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좀 이 상승세를 좀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별다른 상승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RSI가 좀 커지고 있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르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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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렇게 많이 오르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보다 이 몇 주라는 단위의 시간 동안 더 많이 이렇게 오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대로 우리가 주봉이 마감된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 꼬리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캔들 하나지만, 근데 이걸 일봉으로 놔두면 7일이거든요. 그렇죠? 7개의 캔들 동안에서 이렇게 눌림목을 받았다라는 말도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눌림목 한 번 받고 두 번 또 받았다라는 건 이 가격대를 좀 지켜줄 가능성이 높고, 이대로 간다면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그 과정에서 도미넌스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도미넌스가 지금 수렴하는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들을 하방으로 제가 이렇게 모여준 다음에 위든 아래든 나와야 되는데, 하방으로 나와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리테스트 했지만 저항을 받고 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미넌스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큰 하락이 올 때는 뭐가 도미넌스를 확 내릴 수 있는 요소냐면, 이 메이저 알트들, 이더리움을 바탕으로 한 메이저 알트들이, 그러니까 시총이 큰 알트들, 얘네들이 많이 오르면 그러면 도미넌스가 그만큼 많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후에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느냐, 메이저 알트들이 계속 갈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코인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뭐 별 움직임이 없으니까 잡코인들이 좀 오르기는 하는데, 그 와중에 보면 잘 가는 애들이 있어요. 코스모스도 차트 잘 만들었고, 체인링크도 제가 이 가격대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대를 지킨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디센트럴랜드하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얘도 잘 오르고 있고, 그래서 뭐 눌림이 있지만 이 눌림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개가 좀 덜 간 게 있죠. 이제 앱토스. 얘는 조금 덜 가고 있긴 한데, 이거 자체가 사실 긍정적인 건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얘가 골드크로스가 나오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 위에 가격대만 유지한다면 골드크로스가 나오고, 골든크로스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벌어지면서, 보이시죠? 이런 이 모습들, 그죠?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세이랑 수이랑 잘 가는 거 보면 앱토스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얘도 이렇게 돌파 골드크로스 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가격이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골드크로스 나온다 했을 때 가격이 이렇게 벌어지고, 단기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벌어져 나가면서 캔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앱토스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뭐 좋은 코인들이 많아요. 항상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일봉해놓고 7일선, 25일선 켜놓고 골드크로스나 아니면 밀집되어 있는 것들 위주로, 거기서 캔들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것들 위주로 보는 게 좋다. 폴카닷도 지금 그런 모양이기도 하고, 뭐 큰 시총 애들 중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시죠. 거리 대금을 보면은 리플은 조금 이게 내려가 있어 좀 시간이 걸릴 거고, 그다음에 수위 같은 경우도 얘도 지금 새로 이렇게 200일선이 생기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200일선 이렇게 내려올 거고 7일선은 올라갈 거고 25일선은 조금 더 더디게 이렇게 올라갈 건데, 여기서 횡보를 좀 하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횡보하는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횡보를 좀 했을 때 그때 이제 좀 진입하는 방법이 있겠고, 세이도 아마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엑시 인피니티 역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얘도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샌드박스하고 디센트럴랜드 가면은 엑시도 같이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도 여전히 차트가 좋죠. 얘도 이미 여기서 밑에서 데드크로스 나지 않고 이렇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또 괜찮고, 다 좋아요. 보면 큰 시총 애들 위주에서 좋은 거 많이 나오고 있고, 스택스 역시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 근데 특히 스택스나 비트 형제들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이런 이 평행 상단이 있는데 이걸 돌파한 다음에 비트가 오르는데 만약에 도미넌스가 갑자기 확 오른다, 그럼 그때 얘네들이 스택스나 비트코인 형제들이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태세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일단 메이저 알트에 무게를 두되 이런 상황이 오면 빠르게 우리가 태세 전환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혀 그런 문제는 없고, 그리고 제가 어제 비트코인 말고도 전 세계 유동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오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서에이즈도 보니까 오늘 이제 어제죠, 이건 어제 오후인데 제가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보면은 이제 옐런이 어떻게 자산을 펌핑하느라 바쁜지 관찰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올라갈 거니까 비트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뭐가 내려가고 있다? 달러 인덱스 역시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죠? 비트코인과 디커플링, 그렇죠?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비트가 올라가면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 올라가면 비트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차트상으로, 그러면 비트코인은 향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뭐 흔들기를 하든 횡보를 하든 뭐 지루한 장세를 보이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만 딱 잡고 할 거 하면 된다는 거죠. 본업도 더 열심히 하고, 이럴 때 좀 쉬어두거나 아니면 다음 메타 준비하고, 아니면 내가 좀 사고 싶었던 거 좀 사던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뭐 그런 건 있을 거죠. 항상 현금 비중은 좀 지켜야 되는 거, 그런 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재밌는 거라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사용을 했대요. 여행을 갔는데 정말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이 활성화가 되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2주 동안 비트코인으로 먹고 살았다. 라이트닝으로 거래를 했는데 정말 신났다. 웬만하면 비트코인으로 결제 대부분 다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도 비트코인을 도입하고 막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인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급으로 일어나는 애들은 화폐 가치가 하루에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곳이 만약에 많아지게 되면 미국이나 아니면 선진국에서도 이런 금융위기 같은 게 터졌을 때 어떻게 되냐? 바로 비트코인을 훨씬 더 수요가 높아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통과시키든 그렇게 하겠죠. 그럼 그런 거 자체가 다 우리가 크립토에 대한 호재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좀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그때는 절대 사기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아니 이미 화폐가 있는데 왜 굳이 이걸 써야 돼라는 그런 명제에 대해서 사실 명제로도 불리지 않을 만한 그런 당연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이제 와이코프 패턴이라는 건데 많이 유명한 패턴이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이 SOS랑 BULPS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죠, 글자가. 여기 단계가 지금 여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 이후에 올라갈 거다. 어디까지? 41,900까지 올라갈 거다. 근데 좀 비슷해요, 저는 관점이.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와이코프로는 보지 않는데 어쨌든 상황 자체가 그런 쪽과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봐도 뭐 그냥 별게 없어요. 고점에서 31개월이 지나면 어떤 노란색 지점이 오는데 그 노란색 지점 이후에는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여기에 크로스가 될 때마다 상승이 일어나더라. 근데 지금이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이거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반감기 사이클이랑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법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반감기 사이클 없이 그냥 올라간다 하면은 오히려 2024년에 여러분들 뭐 반감기라든지 어떤 그런 특수한 이벤트들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근데 어쨌든 여태까지 대부분이 반감기 다음 연도에 고점이 있었으니까 요게 이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이클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인지를 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는 굉장히 차이가 클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OBV를 보면서 이러한 형태가 되면 이게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돌파해서 4만대까지 뭐 갈 거다 뭐 이런 전망인데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예외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현금 비중을 통해서 예외를 대비하는 정도는 해야 된다. 요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차기 바이낸스 CEO인 리차드 텅이 인터뷰에서 내년 암호화폐 시장을 낙관적으로 본다. 왜냐면 블랙록, 찰스 슈왑, 피델리티 등 글로벌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가속화를 지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와 상용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무디스에선 그런 얘기도 하죠. 바이낸스의 신규 CEO 선임이 규제에 대한 우려를 벗어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규제 관련 경험을 갖고 있고 바이낸스가 규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줄 거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일부러 이런 애들을 CEO에 넣는 이유는 뭐겠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을 앉힌 거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준수할 만한 사람을 찾은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낸스에 대한 리스크는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보다 미국의 주도권은 더 공고해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항상 이 미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세골 시장이 지금 뭐 엔트풀이나 이런 애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 USA가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샌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듯이 제가 거래소의 주도권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미국으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옛날부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도 계속 중국 얘기하고 그러시는 분들 많았는데 미국 이거 망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 많았는데 웬만하면 사실 미국은 주도권을 다 잡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 장기 뷰를 그릴 때 미국을 항상 전제로 놓고 미국이 이 시장을 다 먹을 거라는 전제를 놓고 우리가 미래를 맞추는 게 좀 더 잘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중국도 열심히 하긴 해요. 상하이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를 출범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뭐 분산원장 DID죠. 인터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유통 비용을 줄이고 데이터 보안 문제를 개선한다.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딱 그 정도 역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은 딱 2등 역할.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주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가 언제였냐면요. 냉전이었어. 냉전.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우주 산업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본인들의 기술이 더 낫다라는 그런 쪽을 하기 위해서 계속 뭐 로켓 발사하고 달에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 우주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미국이 처음부터 다 먹고 가면 이거는 산업이 클 만한 여지가 좀 없어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 이미 독점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비전으로 봤을 때 미래에 미국이 다 먹는 건 맞지만 중국의 역할도 있다 이거예요. 뭐냐? 이 소련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경쟁 구도. 그래서 딱 2등의 역할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딱 거기에 맞춰서 중국이 하고 있어서 중국도 경쟁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미국도 하려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뭐가 되죠? 돈이 들어오고 뽀모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되죠? 시장에 버블이 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버블이 끼면 우리에게는 좋은 거죠. 왜? 시장 자체가 커질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좀 장밋빛 전망을 그려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뭐 이러한 횡보나 지루한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거 준비하고 쉬는 시간으로 갖고 하락이 됐을 때, 조정이 왔을 때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힘들 때는 뭘 보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결국 이 산업은 밸서데이션 될 거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멘탈을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다 잘 해드리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를 언제 사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신 분들은 제가 따로 이제 멤버십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멤버십 보면은 여기 샌드박스, 더그래프 이렇게 되고 뭐 세타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먹거든요. 보시면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해서 언제 들어가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언제 팔아야 되고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 직관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방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멤버십과는 별도의 방인데요. 선물을 계속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포지션이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같은 이런 타점을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신청하시면 되니까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